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 홍남기 부총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 총생산 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작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 미국, 영국, 일본은 이보다 큽니다. 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습니다. 뿌듯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국감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전시의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연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역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았습니다.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부디 고성장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국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 주십시오. 경제부총리 자리는 국간 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임차인의 손실, 임대인 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기 책임의 원칙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기책 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기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모든 가게에 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위기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을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게 해선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 관계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며 또한 은행의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치도록 하면 그 부담은 전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상가 임대인에는 조물주의의 건물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임대인으로 월세 얼마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위기일기에 한 건물, 한 동네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은 경제 침체 최소화입니다. 때문에 임차인의 경제 손실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돼 보편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빅데이터 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재난기본소득을 1만원 보편 지급하면 그 1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8,500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멸성 지역화폐의 효과를 보기 위해 경기도만 따로 보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업시설 제외에서 77.8%가 집중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심지어 집권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합니다. 이론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이나 현실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올해 2분기엔 전년 대비 가계소득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하고 전체 가계소비 지출도 전년 대비 2.7%가 상승했지만 2차 지원금 선별 지급 이후엔 하위 50% 가계는 소득이 감소하고 전체 가계소비 지출도 1.4% 감소를 보였습니다. 결국 나라 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 지급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핀셋 지원의 당사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분들의 매출을 지원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모두가 힘겹습니다.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배제해선 함께 헤쳐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역경이 특정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기에 국민의 사회적 안전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손 내민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려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 행위 수사 결과 뉴스입니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위장 전입을 한 후 임대인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 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 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의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당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 직각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당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 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 입건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당청약 60명, 장애인 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당청약, 불법 전매 6명,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직각담합 13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부당청약자 A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는 이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이익 프리미엄을 취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30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당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동산 브로커 B는 장애인 브로커 C와 장애인 특별 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를 공모한 혐의다. 두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 전입하게 했다. 이렇게 청약 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 B는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500만 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 원, 장애인 3명은 1,800만 원을 챙겼다. 그런가 하면 떴다방 무자격자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F를 채용하여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 6천만 원의 부당이익 프리미엄을 취했다. 또 청약 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 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게 했고 해당 분양권 매매 대금을 매도인 명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알선 중개했다. 이 밖에도 용인시 G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아파트 내에 QR코드가 포함된 허위 매물 악용 없는 클링 부동산을 이용합시다.
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해당 QR코드를 검색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로 연결되고 클린 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세보다 높게 표시, 광고하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소개된다. 이로 인해 단지 40여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부당하게 차별당했으며 G아파트 시세는 7억 원대이지만 H공인중개사 사무소는 9억 원대로 표시,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했다. 현행법 영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 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및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기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정허가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직각담합, 불법 전매,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